가족의 죽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프고 복잡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시간은 멈추고 눈앞은 흐려지고 슬픔보다 먼저 당황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그 당황스러운 시간 속에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평생 마음에 남는 후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진수입니다. 22년 동안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며 1만 명이 넘는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 제 아버지를 집에서 보내드릴 때 저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익숙하게 해오던 모든 절차가 그 순간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나는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가고 싶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함께 지켜보며 집에서 평화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되니 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며 손이 떨렸습니다. 119에 전화를 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분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사망진단서는 저희가 발급할 수 없습니다.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무조건 병원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저조차도 순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에도 매달 10가족 이상이 이런 상황으로 응급실에 오십니다. 그중 90%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십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 임종을 맞게 되면 평균 6시간 이상 장례 준비가 지연되고 장례 비용도 18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겪고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와 한 가지 약속만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후 꼭 가족과 대화를 나눠보시고 체크리스트 한 장이라도 작성해 보시겠다고요. 그 작은 준비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가장 큰 배려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제가 직접 겪고 또 매일 병원에서 지켜보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첫 번째 실수는 장례식장에 먼저 전화하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갑작스럽고 막막한 마음에 장례식장부터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장례 절차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90세 아버지를 잃은 한 아드님이 급히 장례식장 5곳에 전화를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먼저 가져오세요. 그제야 119에 신고하셨고 이미 2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그 2시간 동안 고인의 체온은 점점 식어가고 가족들은 더 큰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체될수록 장례식장 예약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특히 주말이나 명절 앞두로는 사흘에서 나흘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는 고인을 옮기거나 이불을 덮는 등의 행동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소파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를 좀 더 편안한 침대로 옮기고 싶고 차가워 보이니 따뜻한 이불이라도 덮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경찰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현장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신의 위치가 바뀌거나 이불, 옷 등이 정리되어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은 돌아가신 할머니를 침대로 옮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결국 장례는 이틀이나 미뤄졌습니다. 가족들은 그대로 두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고 하셨지만 경찰은 왜 현장을 바꾸셨냐고 묻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실수는 119 신고할 때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쓰는 경우입니다. 급한 마음에 빨리 와주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구급대는 소생 장비를 챙겨서 달려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면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야 현장 대응이 정확해집니다. 잘못된 표현 때문에 30분 이상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사망을 확인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도 가족들도 모두 힘들어집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자연사로 보이고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덧붙이면 상황이 훨씬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이 세 가지 실수. 지금 들으시면 이런 건 나도 알겠다 싶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119에 신고를 할 땐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말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숨을 쉬지 않는다. 사망한 것 같다. 그리고 평소 지켜본 가족이 함께 있었다고 설명해 주세요. 구급대가 도착하면 기본적인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85세 어머니시고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고 어제 저녁 8시에 마지막으로 식사하셨어요. 이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현장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고인이 평소 연명 치료를 원치 않으셨다면 의식이 없더라도 무리한 연명 치료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병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응급실 의사가 정식으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진단서를 받을 땐 최소 3부 이상 원본을 요청하세요. 사망진단서는 원본만 유효하기 때문에 복사본은 사용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관공서, 금융기관, 보험사, 장례식장 등 각각 제출해야 하니 미리 넉넉하게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마다 수수료는 조금 다르지만 보통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입니다. 응급실이 바쁜 시간이라면 진단서 발급까지 한두 시간 정도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진료 기록이 있는 병원이 있다면 어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을지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진료를 받던 병원 정보가 전혀 없으면 경찰이 자연사로 인정하지 않아 부검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족은 10년 전 수술받았던 병원 기록밖에 없어서 결국 국립의료원으로 이송돼 부검을 통해 사망진단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가족에게도 고인에게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망진단서를 받은 후에는 장례식장과 화장장을 동시에 알아봐야 합니다. 서울 지역은 장례식장 예약이 거의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주말이나 명절 전에는 빈소를 잡는 데만 이틀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화장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화장을 선택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 서울 추모공원 같은 곳은 사흘에서 나흘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평소 어떤 장례 방식을 원하셨는지 가족끼리 미리 이야기를 나눠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장인지 화장인지 종교적 예식은 어떻게 할지 선호하는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이 어디인지 정도는 한두 번쯤은 이야기 나누셔야 합니다. 이게 불편한 얘기 같아도 막상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남은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살아계실 때 나는 조용히 소박하게 치러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족들이 그 뜻을 그대로 따라드렸어요. 그 덕분에 절차도 빠르고 갈등도 없었고 마지막까지 마음 편히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화장장, 병원, 보험회사 등 여러 기관을 오가며 절차를 밟으려면 준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나서야 이걸 미리 만들어두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으로 정리했죠.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건 의료 연락처입니다. 최근에 진료받은 병원 이름, 담당 의사 이름, 연락처, 그리고 복용 중인 약 리스트도 함께 적어두시면 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만성질환 약물은 사망 원인을 설명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이 없다면 가까운 종합병원을 한 군데 지정해 두시고 건강검진 기록이라도 어디에 있는지 메모해 두세요. 두 번째는 장례 방식에 대한 희망사항입니다. 선호하는 장례식장 2곳 정도의 주소와 전화번호, 매장인지 화장인지, 종교의식 여부, 이런 것들을 가족끼리 한 번쯤은 이야기 나눠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장기 기증이나 연명치료 중단 같은 의사표시도 사전에 해두실 수 있는데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미리 등록해 두시면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 가족들이 판단을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한 어르신은 생전에 내 장기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가족들이 그 얘기를 몰라서 기증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하셨습니다. 의향서 한 장이 고인의 뜻을 정확히 전달해주는 중요한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 필요한 서류의 위치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험증권, 보험사 연락처 같은 것들이 어느 서랍에 있는지 메모해 두는 겁니다. 보험 관련 서류는 특히 중요합니다. 가족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면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생명보험, 암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 가입된 보험을 정리해 두고 주요 내용은 가족끼리 공유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가족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서랍을 정리하다가 20년 전에 가입한 보험증권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보험금이 3천만 원이 나와서 장례 비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들이 결국 큰 도움이 됩니다. 보험 서류 말고도 꼭 정리해 두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동이체 내역이에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보험료, 카드 대금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비용들이요. 이런 것들을 가족들과 미리 공유해 두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요금이 빠져나가게 되고 연체료까지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달이 지나서야 아버지 명의로 인터넷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걸 알게 됐어요. 그 금액이 10만 원이 넘었고 이미 연체료까지 붙은 상태였죠.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캡처해서 가족 단톡방에 공유만 해도 충분해요. 언제 빠져나가는지, 어떤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 미리 알아도 그 후 정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 다음은 비상연락망입니다. 이건 절대 지나치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사실을 알려야 할 사람들, 친척, 지인, 종교단체, 이웃, 관리사무소, 그리고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해서 연락처를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간병인이 있는 경우에는 누가 보호자인지,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정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한 요양보호사분은 담당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가족 연락처를 몰라서 1시간 넘게 우왕좌왕했던 일이 있었어요. 보호자는 분명히 가족인데 그 순간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지 모르니 그분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연락할 순서도 정해두세요. 멀리 사는 가족에게는 미리 상황을 알리셔야 비행기나 기차편도 예약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시골에 사는 큰아들에게 임종 당일 아침에야 소식을 전해서 장례식 마지막 날에야 도착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마음은 참 서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컴퓨터에만 저장하지 마시고 종이로 꼭 출력해서 중요한 서류함에 보관하세요. 급한 상황에서는 컴퓨터를 켤 여유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그 체크리스트의 존재와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 어르신은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작성해 놓으셨는데 가족 중 아무도 그걸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결국 사용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준비만 해놓는 것보다 가족에게 공유해두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겪은 가장 인상적인 두 가족의 사례가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85세 할아버지가 집에서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119에 신고한 둘째 아들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차분하게 응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주치의는 세브란스 병원 김 교수님이고 지난주에 외래 진료받았습니다. 장례식장 예약했고 화장장도 확인했습니다. 보험은 삼성생명, 서랍 오른쪽에 서류 다 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병원, 장례식장, 화장장, 보험까지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절차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추가 비용은 전혀 없었고 가족들은 슬픔에 집중하며 차분히 고인을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손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준비해 두셔서 저희는 그냥 따라가기만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편안했어요. 반면 화요일 새벽, 79세 할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가족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주치의도 없었고 장례식장 8군데에 전화를 돌려서야 겨우 빈소를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장도 대기자가 많아서 3일장을 계획했는데 결국 5일장이 되어버렸고 가족끼리 서로 왜 미리 준비 안 했느냐며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보험은 어떤 게 가입돼 있는지도 몰라. 집안 서랍을 뒤지고 심지어 고인 명의로 빠져나가던 요금도 정리하지 못해 연체료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결국 총 소요 시간은 10시간, 추가 비용은 280만 원, 슬픔보다 스트레스가 더 컸던 가족들이었습니다. 두 가족의 차이는 준비의 유무였습니다. 누가 더 돈이 많았던 게 아니고 누가 더 큰 병원에 다녔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 가족은 한 장의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었고 다른 가족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런 차이가 장례 비용에서는 평균 35%의 차이를 만들고 가족 만족도에서는 78%까지 높게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비용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평온하게 보내드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서로를 탓하지 않고 위로 속에서 이별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고인의 마지막을 지키는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미리 해놓는 준비가 가장 큰 배려이자 사랑입니다. 임종 직후 많은 분들이 전화를 돌리느라 바쁘시지만 그 순간만큼은 전화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임종 직후의 15분. 이 시간을 황금의 15분이라고 부릅니다. 고인이 눈을 감으신 그 순간 슬픔에 휩싸여도 전화기부터 잡지 마시고 손을 꼭 잡아드리세요.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짧게라도 꼭 해주세요.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 작별의 말이 남은 가족의 마음을 오랫동안 지켜줍니다. 심장이 멈추더라도 뇌파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고인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을 들을 수도 있다고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인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해 인사하는 시간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방안을 정리하거나 이불을 덮거나 다른 무엇보다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을 때 가족에도 회복 기간이 평균 3달 가까이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없이 전화를 돌리느라 고인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채 장례 절차에 쫓긴 가족은 오랜 시간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작별의 순간은 의외로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 15분. 그 시간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상황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요양보호를 받는 분들, 간병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책임자 역할을 할 가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병인이 먼저 발견했더라도 보호자인 가족이 119에 신고해야 하고 요양기관에서 돌아가신 경우 의료인이 현장에 없으면 경찰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시설 측에서도 당황하지 않도록 비상연락망을 평소에 정확히 전달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장기 기증을 원하신다면 사전에 가족들과 꼭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뇌사 판정과 일반 사망은 절차가 전혀 다르고 장기 기증이 가능한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기증 여부를 판단하고 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각막을 기증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몰라서 그냥 지나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준비하지 않아서 놓쳐버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재정 정보도 미리 공유해 두셔야 합니다. 사망과 동시에 고인의 금융 계좌는 자동으로 동결됩니다. 생활비가 고인 명의로 들어오던 경우라면 남은 가족이 한동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떠나신다면 남은 분의 생활비 문제는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공동명의 계좌나 수익자 지정 같은 방식으로 필요한 생활비는 사전에 조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할아버지 명의로 모든 자산이 되어 있어서 돌아가신 뒤 한 달 가까이 생활비를 인출하지 못해 진짜 고생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이유가 내 인생의 마무리만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시작을 위한 배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가장 깊이 느꼈던 건 죽음은 감정이지만 준비는 기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이며 형제이자 친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당장 해야 할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가족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세요. 지금 당장 10분만 시간을 내셔도 됩니다. 혹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 한마디로 대화는 시작됩니다. 둘째, 지금 이 내용을 가족, 친구, 지인과 나누어 주세요. 혹시 모르고 있었던 한 사람에게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준비하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충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더군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게 진짜 마지막 선물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완성을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이 소중한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